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7일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파 청년단체 전대협이 전국에 붙인 그 대자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면서 경찰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전대협을 직접 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 붙인 그 대자보, 그리고 작년에 붙었던 대자보 문재인 왕 시리즈, 그 문구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이 지금 신동아에 실렸습니다. 네, 신동아 5월호에 실린 기사라고 하는데요. 신동아 단독 인터뷰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전대협 대표 활동가 기승전 김정은 문 정부에 질렸다라는 게 이 인터뷰 기사의 제목입니다. 네, 처음 이런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 자유,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민주, 반자유 정책을 풍자했다고 해서 경찰은 대학 내 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통해 게시자를 색출하고 있다. 왕을 비판한 경문을 붙였다고 의금부가 바빠진 것인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정말 이게 참 그만큼 우스운 일이라는 거겠죠.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을 비판한 경문을 붙였다라고 해서 의금부가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아주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자, 이 신전대협 결성을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자의 질문 이렇습니다. 김정은 전대협 대자보는 어떻게 게시가 됐나? 이렇게 말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기승전 김정은 기승전 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려서 이런 대자보를 택했다.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보다 못해 우리가 나섰다. 전대협 인사 몇몇이 민생 문제를 토론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문구를 썼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대부분은 학생들이 붙였고 우리가 직접 게시한 곳도 있다. 지방은 SNS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이 게시했는데 1만 장의 대자보를 출력하고 게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지자들이 알바를 해서 마련했다. 학생들의 수고를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 국무위원장의 서신과 북한식 연호, 주사파 논란이 된 전대협 명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자, 이렇게 답하네요. 가장 눈에 띄고 의미가 있으니까 김정은과 전대협을 빌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풍자한 거다. 민생과 동맹국은 아랑곳 없이 북한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풍자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가 김정은 그리고 주사파가 장악했던 그 전대협, 김정은과 전대협을 빌려와서 그 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뭔가 이 정부에, 북한에 매달리고 있는 이 정부에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옛 전대협과 구별하려면 우파 전대협이라고 해야 되나? 우파 좌파 논란은 무의미하다. 구분을 위해서라면 신전대협이라고 해달라. 회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청년,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기대를 갖고 정부 정책을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모였다. 회원 대부분은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다. 대표는 따로 없고 신상을 공개한 김정식, 32살인데요. 김정식 대변인 등이 대표적으로 외부와 소통한다. 근데 이 김정식 씨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펜앤마이크라든가 몇몇 매체와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기자는 작년 12월에 붙였던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에는 우리가 단체를 결성한 이유가 고스란히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교육 정책과 도덕성 등에 크게 실망했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투기질, 갑질, 이중국적, 위장 전입, 자녀 특혜 등 셀 수 없는 흠결이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도덕성을 우선시한 문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물정을 몰라서인지 몰라도 청년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알바가 줄어 고통받는 청년들의 생각과 감정도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에 담았다. 작년 문재인 왕 시리즈 뭐 이런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또 뭐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그리고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청년 알바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서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다. 뭐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청년들은 우선은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워낙에 피부로 와 닿다 보니까, 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3월 1일과 4월 6일 서울 광화문 대학로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촛불 문화제, 이건 나라냐? 이것도 직접 기획했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이건 나라냐라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촛불 집회 당시의 피켓 문구인데, 왜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창출 핵심 인사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 집회를 했다. 그들이 집권하고 2년이 됐으면 그들 말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대자보에도 썼지만 9.19 군사 합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국군은 무력화됐고 언론은 장악됐고 마지막 방패인 삼권 분립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적폐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에 22조 쏟아부어서 보라도 세웠는데,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든다고 54조를 쏟아부었는데 일자리가 생겼느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더니 결과는 어땠나. 대학로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학생과 어르신은 다 사라졌고 그 자리를 중고 식권 판매기가 차지했다. 사과하고 수정하면 응원이라도 하겠는데 뭐 사과도 안 한다라는 거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군 제대하고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념전선에 뛰어들었다.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옳다고 생각하나? 라고 기자가 또 묻네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를 여니까 우파 전대협, 보수 학생운동 단체라고 하더라. 사실 우리는 자유와 민주, 공화라는 가치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절대 왕정 시절에 자유민주 공화라는 가치는 왕의 전유물이었지만 계몽주의 시민운동이 펼쳐지면서 국민은 민주와 자유를 되찾았다. 이후 방만한 자유와 민주가 혼란을 불러오면서 법치, 즉 공화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 아닌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쪽은 민주 자유공화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반민주, 반자유, 반질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한다. 이 한쪽은 누굴 지칭하나? 라고 기자가 묻네요.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반민주, 반진보라고 생각한다. 그걸 막아야 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파냐 좌파냐의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체의 어떤 글쎄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헌법 질서, 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글쎄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들이댔을 때 명확해지죠.
반헌법 세력인가? 아닌가?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친대한민국 세력인가? 우리가 헌법적인 가치를 들이대면 굉장히 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자, 한쪽은 자, 또 계속 읽어보면은, 자, 이유는 뭔가? 한반도 운명은 주변 국제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외교가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안다. 미중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혼밥을 먹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친중의 길을 걷고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에게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요구한다. 민주, 자유, 공화의 가치를 공유한 주변국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한데 반의를 부추긴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자세다. 우리가 천년 이상 중국 변방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복 이후 자유 해양 세력에 의해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는데도 현 정부는 썩은 DNA를 버리지 못하고 구한말 조선의 질서로 회귀하려는 것 같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이분의 어떤 역사관이 드러나죠. 과거 우리가 겨우 어떤 광복 이후에 중국이 아니라 정말 이 해양 문화권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 시민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폐허의 땅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뤄내 존중받을 만하지만 반공 중심 사고 속에서 다음 세대를 진정한 시민으로 키워내지 못했다. 우리 세대라도 자유민주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 우리는 할아버지 세대를 존중하지만 태극기 부대로 대변하는 올드 보스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운동을 제시하고 싶다. 자, 그래서 풍자 대자보 형식을 취했는가라고 묻자 그런 점도 있지만 미국 시민운동의 대부인 사울 알린스키, 또 이탈리아 정치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 등 많은 활동가를 연구하고 현실에 적용해 보고 있다.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폭력적이면서 누구에게나 친근한 투쟁 방법을 고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대협은 주로 지금 SNS 페이스북에 이제 전대협 그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뭐 온라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많은 회원들이 지금 모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면 굉장히 뭐 대자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위트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4월 11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드 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트럼프 이 반동놈이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이자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수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악수를 3초간 무시하고 변두리 국가 차관급도 못한 의전으로 대통령 각하를 욕보이고 레드카펫조차 제대로 깔아주지 않아 비참하게도 우리가 셀프로 깔았다가 들켜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요청을 묵살해버리고 무기만 잔뜩 팔았습니다. 이 트럼프 반동놈 때문에 남조선 적화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 전대협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이길 새벽을 기해 진주만을 공습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이런 굉장히 밑에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댓글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풍자인지 이해하시죠? 댓글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갓나 새끼, 내래 인민의 비행기 맛을 보여주갔어.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네,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이런 식의 어떤 김정은의 어법, 북한의 어법을 빌어와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꼬듯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새로운 방법, 그러나
어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 헌법적인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는 그 어떤 철학, 원칙은 분명해 보여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이러한 학생들, 청년들 중심의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87년 이전까지 어떤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이 그야말로 학생들이었죠. 그러나 87년, 88년 이렇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학생 운동은 굉장히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뭐 87년, 88년 이렇게 지나면서 학생 운동 조직의 대표적인 그 전대협 같은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주사파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사실은 전대협이 가장 활성화되고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대협의 어떤 투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반미, 자주적 뭐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굉장히 이제 학생들로부터 이제 외면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뭐 다 이제 민주당 안에 다 주류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87년, 88년 그 이후에 사실은 학생 운동은 이렇게 변질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근 뭐 20년 동안 어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학생 운동, 그러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반정부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학생들, 청년들 중심의 이런 활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요즘 흥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전대협도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